좋아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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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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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기은님. 네, 데이터 시각화, 더 나아가 데이터 스토리텔링 업무를 하고 있는 이기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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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억을 맡긴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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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톨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귀동냥님, 눔나님, 운누나이칠님, 최승범님, 초록도롱뇽님, 이최전님, 유지연님, 유튜브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JS전1891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후원을 하시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한 채널 정보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톨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톨릭4@gmail.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오늘도 라이브로 돌아온 데이톨릭입니다. 네. 네. 와, 들어오신 분도 계시네. 오. 야, 아, 신기한 그래요? 일이에요. 홍보도 안 했는데. 뭐 계속 아무래도 어쨌든 라이브로라도 계속 소개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 요즘 방법을 좀 바꿔보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좀 늦게 시작한 만큼 컴팩트하게 콘텐츠 제공하고 그다음에 댓글창으로 이것저것 관련해서 질문을 좀 주시면 그거 사용해서 좀 얘기도 좀 하고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볼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제목을 쓴 것처럼 제일 읽어준 박 박사를 해 보려고 하고요. 주제를 아예 회사 이름을 달고 토스 데이터 직군이라고 음. 달고 잡아 봤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갑자기 대규모 채용한다고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음. '아 그래. 아, 무슨 광고를 하시지? 왜 하시지? 좀 읽어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어요. 신입 그 채용을 대규모로 하는 건가요? 그냥 경력직인가요? 아예 전체 직군 채용이란 느낌이더라고요. 아. 예. 그래 갖고 저도 아주 디테일하게 본 건 아니었지만 광고를 몇 번 접했던 기억이 나서 '그래? 어떤 변화가 있길래 이걸 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는 김에 음. 그래서 JD도 좀 살펴보고 토스가 데이터 직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리소스의 그 무거움을 뒤로 하고 화면 공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요 사이트는 토스 커리어입니다. 토스 커리어에 음. 바로 데이터 직군이 따로 있길래 그냥 바로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없는 집중 채용이라는 태그도 달려 있고 살펴보면 정말 많지 않거든요. 어. 네. 지금 여기만 해도 전화 상담은 다 당연히 집중 채용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집중 채용이 2건이나 있고 지금 생각보다 그리고 개수도 많습니다. 그래 갖고 '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살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동안도 JD가 좀 잘 되는 편인 회사였잖아요. 그래 갖고 그쵸. 네 아티클이라는 게 있길래 '여기에 뭐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있나.' 했더니 확실히 다 여기 요 링크를 제가 본 것 같더라고요. 토스의 데이터를 쉽게 찾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이터 어널리티스 엔지니어. 그래서 '아 요 글을 내가 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깐 음. '여기에 한번 제이드를 한번 읽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요걸 찾았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토스의 데이터 조직. 이게 오. 예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여기 날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아마 순서상 보안이 요 사이겠죠? 그러니깐 네. 실제로 요 변화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채용 계획이나 새로운 리프레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단 얘기는 지금 이거를 보아하니 어 헤드 오브 데이터라고 하십니다. '아 리더십이 음. 변경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들이 몇 개 있던데 요거를 다 보면 그것도 1 시간짜리일 것 같아서 '고것보다는 JD를 보는 게 맞을까?' 같은 고민을 하던 중이었어요. 어떤 게 나은지 "뭐가 궁금하다."라고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몇 가지 단어가 보였거든요. 우선 3개 정도 보였는데 그 3개 정도 단어를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만 하고 JD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단어를 키워드를 내세우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변화를 위한 허들, 캐즘을 데이터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캐즘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중간에 또 설명이 같이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 토스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서 데이터 프로덕트의 성장이 아니라 비즈니스도 기여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깐 이제 데이터로 어떤 회사의 그 실적을 내는데 이미 잘 서포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기대가 되고 어 이 "실적을 잘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음. 곳이다."라는 식의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 데이터 거버넌스, 그러니까 데이터 메시에 해당되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엔드 투 엔드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게 결국에는 생산과 활용이 어쨌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되는 것을 뜻할 것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 좀 특이하게 있었던 단어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고거까지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데이터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를 따로 채용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음.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데이터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는 무결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깐 조직 내에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모두 다 데이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조직 역할이다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좋아서 DRE 채용건이 있나 뒤져봤는데 사실 그게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음. 얘를 제이디를 어떻게 썼을까가 궁금했는데 고게 안 보여서 고거 좀 아쉬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대신 다른 채용권들이 몇 개 있는데 고걸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직군에서 집중 채용 우리는 2 건이랑 어 살펴보니까 리드 자리도 하나 있고 엔지니어 자리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나머지 것들은 저한테 좀 되게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익숙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 법한, 그리고 그전에 좀 소개한 채용들인데 이 데이터 어널리티스 엔지니어가 전에 한번 방송에 다뤘어 갖고 그때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또 궁금한 지점이 있어서 한번 볼 것 같고요. 데이터 어널리티스 그다음에 리스크 시스템 디벨로퍼, 데이터 어널리티스 리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리드랑 아닌 거랑은 아마 JD가 같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보시죠. 데이터 어널리티스라고 되어 있는 여기 또 바로 이렇게 상시 커피챗에 신청해 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오. 신청해 봐야겠다.' 이 생각이 좀 바로 들긴 하더라고요.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현업이랑 커피챗이라고 하면 HR에서 스케줄 잡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 갖고 이것조차도 약간 이 마케팅이랑 관련된 그 브랜딩에 관련된 뭔가 활동인 것 같아서 그건 재미있게 봤고요. 팀 설명이 우선 있습니다. 조직도라기보다는 조직이 뭐뭐가 있는지 설명이 있는데 그것도 또 1 시간짜리 콘텐츠더라고요. 그래 갖고 고거는 안 하고 DA 챕터 소속이다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A라는 게 데이터 어널리티스 챕터라는 걸 줄여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아예 그 챕터의 이름이 이 직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곳에 모여 있구나. 한 곳에 모여 있고 그게 각각 그 다른 조직의 사람들과 같이 협업하는 구조겠구나.'라는 것을 요거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일로가 그때도 한번 토스 사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서는 "스타트업에 해당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뭐 "A/B 테스트를 통한 결과 분석이랑 액션 아이템을 제안한다." 그다음에 "데이터 탐색하고 비즈니스와 프로덕트 성장 기회를 찾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어널리티스란 데이터를 깊게 파고드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에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화를 제공한다." 아까 방송상으로는 저희끼리는 아까지만 아마
방송으로 다루었던 데이터 래퍼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토스 정도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게 파워 BI나 태블로일 것 같고요. 지표로 팀을 목표에 얼라인하고 데이터 드리븐 문화를 리드하는 역할을 해요. 이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데이터를 잘 제공하는 것 그 자체가 팀을 운영할 때 데이터 드리븐하게 운영한다를 서포트하는 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데이터를 공급받는 일조차가 큰일이 돼 버리면 그걸 가지고 일하기라는 게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공감이 좀 많이 가고 아예 이거를 팀에서 하는 업무의 하나로 가지고 있다고 하니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기업들이 보통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에서 필요한 형태로 가공해서 보고서를 올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거랑 비슷한 일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그리고 데이터 오너와 함께 서비스 및 전사 비즈니스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요. 요거는 쪼끔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표를 만드는 사람하고 그걸 갖고 의사결정하는 사람하고가 같이 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음. 프로덕트 오너인 사람이 직접 그걸 다루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사람, 프로덕트 오너가 보고 싶은 것을 보도록 전달하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한다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작성할 우선은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계신 분이 실제로 그렇게 일하는지 아니면 그게 또 피어마다 다른지 이런 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은지를 한번 써 놨네요. 우선 논리적 해석하실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저도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봐도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사람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좀 경험에 따라서 혹은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그런 관점들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다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데이터에 근거해서 탄탄한 가정이든 탄탄한 사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쌓으시는 분들이 있고 다양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가능성을 탐색하는 분들이 있고 한데 고런 데 있어서 논리적 해석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쪼끔 '탄탄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QL을 활용해 자유롭게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뭐 다른 도구가 아래로 내려가 보니까 직접 도구를 선택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없는 걸 보아하니 실제로 대부분의 것을 SQL로 처리하거나 SQL에 해당되는 다른 주변 도구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도가 필요해요. 이 부분의 일이 대부분이란 뜻이겠죠, 당연하게도. 아까 PO라고 돼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지? 뭐라고 부르죠? 무슨 앱이라고 부르는데? 슈퍼앱인가요? 슈퍼앱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토스도 약간 슈퍼앱 전략이잖아요. 슈퍼앱 전략이라는 음. 거는 토스라는 앱이 하나 있고 거기에 모든 기능을 그 안에 넣는 걸 뜻합니다. 네이버랑 비슷해요. 근데 음. 네이버는 처음에는 웹이었으니깐 그거를 슈퍼앱 전략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네이버도 비슷하고 토스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모 서비스가 모바일 서비스이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요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고 그다음에 결국엔 CRM 쪽에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모바일 서비스가 메인인 회사에서 고객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대부분이 실적에 해당되는 것은 대부분 고객 데이터 분석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환율, 뭐 퍼널 분석, 코호트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인 방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력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는 걸 추천해요. 임팩트 프로젝트 이건 다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문제 정의, 가설 설정, 실험 설계 및 검증 결과의 과정이 드러나면 좋아요. 이 부분이 좀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 전 심지어 개발도 이렇게 하거든요. 개발에서 버그가 음.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잘 정의해야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음. 지금 이 일은 뭔가 설명을 도저히 할 수 없어. "에휴 그거 어떻게 설명하려고 해도 안 돼." 인 세상이 아닌 곳이라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기본값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갖고 요거는 그래서 어떤 이력서를 쓰시더라도 요게 프로젝트의 내용으로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너무 좋긴 합니다. 이걸 심지어 영업일 때도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문제 정의가 예를 들면 어떤 우리의 고객군이 무엇이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그게 맞는지를 몇 건의 뭐 리드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런 것들이 될 테니까 이거는 거의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면 거의 모두가 다 기본적으로 지키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으로 유저와 비즈니스의 깊이 이해를 하고 라는 부분이 좀 특이하게 저한테는 좀 특이하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실제도 보고 데이터도 보고 다시 실제도 보고를 하면서 이해도가 깊어지는 방향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액션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면 좋은데 고것들을 직접 자 이렇게 JD에 작성하는 경우가 흔치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 갖고 이거 써져 있는 건 저한테는 반대로 신선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좀 자연스럽죠? 대부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니? 너 이런 거 알아야 돼."라는 식의 이제 필수 사항이나 우대 사항 속에 쓰기 마련인데 여기 이력서에는 요것들을 좀 작성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 주세요."라는 거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합류 여정 확인해 주세요." 등등이고 뭐 지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액션으로 빠르게 이어지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돼 있네요. 그게 데이터 분석가가 가지는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분석한 결과물이 결국에는 그 비즈니스에 쓰여야 유의미해지는데 많이 말하잖아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같은 결과물들을 많이 생산하는 조직도 많고. 근데 "So what?"까지 만들기 어려운 분석을 했는데 분석 요구는 그렇게 해 놓고 so what도 요구해서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가 많은데 음. 여기는 처음부터 목표가 "액션이 가능한 데이터 분석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음.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그 전에 토스에서 디자인 리드 하시는 분 인터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었는데 토스는 그 위에 승인을 안 받고 그냥 바로 실험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위에서 도장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실험 들어가고 이렇게 안 하고 직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필요한 실험이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제품에 적용해서 실험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처음에 맞아요. 그게 되게 부담스럽대요. "그렇겠지. 그렇겠지. 얼마나 내가 부담스럽겠어요." 책임져야 근데 되니까. 이거 잘못 써야겠다가는 큰일 나는 거니까. 근데 기본으로 그런 세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바뀌고 그리고 인제 서로 모르나 봐요 그래서. 누가 뭘 개발하고 있고 음. 어떤 이유로 앱이 이런 절차에 따라 바뀌어가는지를 서로 모르고 상시로 A/B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근데 보니까 예전에 메타에서 페이스북에서 그런 전략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좀 우리나라도 일반화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음. 너무 좋죠 진짜. 좀 양날의 검 같은 거긴 해요. 왜 그러냐면 방금 말한 걸 DRI라고 부르거든요. DRI의 약자 다 까먹었는데 D만 디렉트예요. 그러니깐 어떤 과제를 자기가 직접 다 책임지고 의사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irectly 선조치 후보고. responsible individual. 네 뭐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태스크가 발생했어요. 뭔진 모르지만 무슨 태스크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 태스크를 어느 누구에게 할당하면 그 할당받은 사람이 그 태스크의 아. 의사결정 책임을 온전히 지어요. 근데 위로 네. 보고한다라는 건 그 책임을 윗사람이 책임진다는 뜻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태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전히 책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액션이나 실험 결과나 제품에 대한 반영이나 모두 다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음. 뭐 이런 당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고 "허락을 구한 다음에 올리고 싶어요."의 반대인 사일로 운영 전략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음. 네네. 이걸 사일로라고 지금 토스에서 부르는 거고 DRI를 지정하는 것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식인데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못 해요 보통은. 그거는 그렇게 그럴 수 있는 뛰어난 사람만 채용할 수 있는 큰 리소스 많은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전략이라서 음 그게 잘 안 되죠. 쉬운 일이 음. 아닙니다. 네. 그것 때문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토스가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 그래도 이걸 지킬 수 있어야 이게 유의미하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 한 이제 명의 책임이라고 보기 아마 어려우니까. 예. 일부 샘플링해서 A/B 테스트 하도록 이런 식으로 안전을 확보해놓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걸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반대로 그 사람이 그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AB 테스트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예. 음, 그냥 생각 없이 결정하면 그것 때문에 허투루 못하는 거지. 임팩트가 크다는 게 너무 명백하니까 더 음, 많이 테스트하고 더 많이 확인하고 싶어. 이거 데이터 맞냐고 다 따지고 이거를 결정하는 사람이 직접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조직이 더 역할이 중요하게 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네네. 이 여기 성향이 맞아야 나오는 될 것 같아요, 음, 이건. 맞아요. 음음음. 여기 나오는 라이브 쿼리 테스트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SQL 관련된 직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말이겠죠? 네네네. 쿼리 여기는 테스트. 네네. 제가 알기로도 좀 되게 자유자재로 해야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음, 지금 이런 고객 지표를 위한 SQL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펑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음, 예. 윈도우 펑션이랑 집계 그다음에 파티셔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기본 셀렉트 프롬 웨어만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예 못하는 일이에요. 그치, 계속 코호트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그럴 네네네. 수밖에 없겠네. 네. 그리고 아마 도구가 그런 식으로밖에 설계가 안 돼 있을 거라서 반대로 더 그걸 음. 그게 효과적으로 작성되는가도 따질 거거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음. 예. 근데 뭐 요즘 SQL 쿼리야 뭐 챗GPT 시키면 되지 않나 싶기도 뭐 하고, 뭐 아예 SQL 내부적으로 예. 툴에 그 예. 언어를 이해하는 식의 그런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자연어로 음. 쿼리 쓸 수 있게. 그것도 AI 음, 키워드 단어 들고 투자 좀 받아 보겠다고 하는 거죠. 음, 예. 고런 도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쓰려고 찾아봤던 도구들도 전부 다 AI SQL 도구라고 홍보해요. 그리고 자연어 쓰면 우리 SQL DB에다가 SQL 작성해 줘요 같은 거 열심히 홍보하는데 아마 그 기능 그 자체에 대한 차별점을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음. 다음 거를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시스템 디벨로퍼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게 오, 전혀 뭔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보고 있기는 그러게. 해요. 예. 신용 아마 리스크. 네. 아, 아마 은행이다 아. 보니까 위험도나 신용도 평가인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현업팀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빨리 "추심해야 되는데."라든지 그런 걸 하는 현장팀은 당연히 있고 그 현장팀이 쓰는 관련된 도구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은 들고요. 팀에 대해서 설명돼 있는 거 간단히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랫폼 팀이네요. 그러니까 그쪽이 쓰는 데이터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것인 것 같고 보게 되면 운영 리스크 산출 시스템. 분위기를 보아하니 모델 개발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플랫폼, 파이낸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최고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데이터 직군에 지금 요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되게 특이하게 보고 있었던 건데 그러네. 실제로 예. 엔지니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말 완전 개발자라기보다는 개발자는 맞지만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에서 구현하는 쪽의 엔지니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임에도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수준의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건 좀 이거 굉장히 짧게 돼 있어서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부분만 얘기를 좀 해 보면 함께할 업무도 짧네요. 보시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의 대표가 아마 리스크 업무 보고서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현해요. 자동화 보고서 만드는 곳이군요. 음. 리스크 마트에 대한 설계와 함께 배치 스케줄링을 구축하고 운영해요. 마트는 데이터 마트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마트는 모든 데이터들을 모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설계해 놓고 거기서 각각의 도메인에 맞게 다시 만들어낸 테이블을 의미하고 이거를 업무 보고서 자동화를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테이블을 설계하고 그것 때문에 어 데이터를 최신화하는 쪽의 설계를 맡아서 엔지니어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디벨로퍼라고 돼 있지만 리스크 관련된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일을 하시는데 직무 이름이 저거군요. 음, 음.
네. 또 저기 보면 리스크마트랑 배치 스케줄링이라고 돼 있는데 공감이 좀 많이 가요. 왜냐면 이게 어떤 사람이 한 행위, 예를 들어서 오늘 카드를 긁은 행위가 바로 신용 점수에 반영이 되어서 '오늘 리스크가 얘는 라이브로 이래.'라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빠른 정도가 아마 하루에 한 번, 혹은 뭐 일 주일에 한 번,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배치가 돌지 않을까?'라는 짐작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보고서에 따라 배치도 다르게 돌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금융권 쪽 이런 리스크 쪽은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정산 완료 기간이 좀 텀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깐 이미 지나간 것의 결과물이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걸 정지하는 배치를 한다든지 등등의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라서 여기 '아 이거 어려운 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자리긴 합니다. 눈에 띄는 다른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시스템 체계를 직접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정도가 지금 어 한마디로 강조가 되고 있는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런 멘트라고 하면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같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 기대어 도움을 받고 있다가 전용을 "전속팀에 배치되어서 제대로 하고 싶어요."라는 식의 뭔가 팀에서의 의사결정 전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여기 단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 나간다는 걸 이런 표현을 쓰네요. 네네네. 음. 그래서 자체 개발하겠다는. 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팀 내에 엔지니어랑 디벨로퍼가 직접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할 음. 거다."라는 식으로 되는 것 같고, 제가 옛날에 코빗에서 재무팀에 있었던 거랑 비슷한 의사결정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어. 데이터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다른 팀에 있는 거랑 그 사람이 어쨌든 같은 팀에 같이 있는 거랑 좀 R&R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느낌이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쪼끔 합류 예정 부분이 SQL만이 아닌 좀 이 팀 내에 녹아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네. 공감이 좀 많이 가거든요. 왜냐면 저는 옛날에 느꼈던 감각 중에 모든 조직에 개발자가 한 명씩 들어가서 거기 자동화하는 데 리소스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음. 그게 왜 안 되냐면 우리나라에 기획자가 많이 필요한 이유랑 비슷하더라고요. 개발자는 직접 도메인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익숙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쵸. 아하. 그게 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네. 하려면. 데이터 음. 분석가에게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데이터 분석가도 보통 엔지니어랑 굉장히 비슷한 성격의 사람이 있어야 되 성 성격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많이 음. 발생해요. 음. 음. 그러다 사실은 보니 그게 안 중요한 일이 잘 없죠. 그죠, 그죠, 사람 안 그죠. 만나고 하는 일이 아니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덜 기술적이니까 좀 덜 음음. 강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맞아요. 음. 그런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덜 기술적인 것 같은 데지만 사실 다 기술적이거든요 거기도. 그렇죠. 거기에도 데이 기술이 있는데 음. 우리가 모를 뿐인 거지. 결국엔 다 데이터 맞아요. 다루는 일이고 다 기술적인 일인 건데, 그리고 다 모델링하는 일이고 사람을 다루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도메인에 붙어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같이 얘기하는 건데, 엔지니어는 그럴 일이 좀 적고 중간에 좀 레이어가 너무 오랫동안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있다 보니 있었던 반면, 데이터 분석가는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다른 발전 방향을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혹은 데이터 어널리티스를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음. 좋습니다. 그럼 드디어 어널리티스 엔지니어를 한번 다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요거 얘기하면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고거를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쪼끔 작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글자를 좀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고자 하는 JD는 이겁니다. 데이터 어널리티스 엔지니어. 저희가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어 어널리틱스라는 어널리틱스를 지원하는 도구들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도메인인 사람이 직접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쪼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왜냐면 그러니까 엔지니어랑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 위해서 중간에 기획자라는 사람이 펑션으로 작용을 했다면,
데이터 쪽에서는 데이터 분석가랑 도메인에 있는 사람이 같이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전한 거냐면 도구가 진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도구를 적용해 줄게. 너네가 써." 같은 식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비슷한 접근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개발자 쪽에서는 노코드 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코드 툴 쪽이 쪼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쓰기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랑 엔지니어랑 그 개발 쪽이랑은 개발 방향이 아무래도 좀 계속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LLM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나? 약간 요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 요쪽 토스 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마트 팀에 속해 있군요. 데이터 마트 팀은 토스의 다양한 제품들의 데이터에 대해 표준화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여 데이터 사일로화를 방지하고, 여기서는 사일로가 원래 의미의 사일로로 쓰이네요. 전사 데이터 머처리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깐 모든 조직의 사람들이, 그러니깐 데이터를 자기의 도메인 의사결정에 사용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같은 느낌의 팀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 마트 팀이 따로 있긴 또 신기하네요. 그러니깐 그러면 더욱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건 공동의 노력으로 하되 각각의 도메인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개선하고 더 좋게 만들어 주기를 수행하는 팀이 따로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아까 있었던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디벨로퍼 같은 경우는 그조차 그 조직에 직접 속해서 만들겠음이라는 의사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성원은 업무 성격에 따라 데이터 어널리티스 엔지니어 플랫폼과 데이터 어널리티스 엔지니어 프로덕트로 나뉘어요. 프로덕트랑 플랫폼으로 음.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소개를 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플랫폼 팀이에요. 플랫폼 팀의 구성원은 중앙화가 된 전사 DW 데이터 웨어하우스 표준 관리 및 표준 모니터링, 각 제품 데이터와 전사 통합 마트 연동, 전사 공통 성격의 표준 마트 생성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각 조직에서 쓰기 위한 소스를 만든다, 같은 식으로 설명이 돼 있는 것 같고. 첫 번째 문단에서 네네. 데이터 사일로화를 방지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네 번째 블릿에서는 네네. 담당 제품 사일로 소속이 되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둘이 네네네. 다른 의미인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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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단어는 지 같은 건데 의미를 다르게 쓴 건가요? 그렇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 위에 음. 있는 그래요? 데이 예. 데 위에 있는 데이터 사일로와는 정말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사일로 되면 안 돼의 사일로로 쓴 거고, 이 밑 고립된다는 의미의. 네네네. 이 밑에 네. 있는 사일로는 그 DRI라고 쪼금 전에 얘기했던, 그리고 각각의 조직이 직접 의사결정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 이름을 사일로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는 토스의 조직명으로서의 사일로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그래 갖고 제가 이거 읽자마자 얘기한 거예요. "아, 여기서는 정상적인 의미로 썼네요."라고 얘기한 게 그 뜻이었어요. 음. 위에가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인 거고. 네네네. 토스에서 사일로라는 그렇군요. 단어를 조직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좀 쓰고 있다. 재정의해서 사용하는 중인데, 그러니깐 여기서의 음. 사일로는 어 거의 무슨 팀 같은 수준의 단어거든요. 음. 네. 어느 작은 부문 조직. 약간 예예. 어떤 이런 음. 느낌의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음. 그래 갖고 돌아가서 프로덕트 봐 보시겠습니다. 데이터 어널리티스 엔지니어의 프로덕트 구성원은 담당 제품 사일로 소속이 되어 중앙의 전사 DW 표준화를 준수하여 담당 제품에 대한 표준마트 설계, 개발, 운영을 수행하고 담당 제품의 표준마트에 대한 데이터 오너십을 가져요. 데이터 오너십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음. 어. 여전히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있었던 데이터 음.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의 데이터 엔지니어랑, 그러면 데이터 어널리티스 엔지니어가 그 리스크 팀의 리스크 사일로 소속 쪽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 요건 좀 기대가 되네요. 이 사람이 만들어 준 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느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문 데이터 프로덕트가 그쪽이 쪼금 더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랑 같이 그쪽 만드는 일은 따로 더 만든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업무도 자세히 써 있군요. 좋습니다. 사일로 소속의 데이터 어널리티스 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해요. 이게 프로덕트 팀 쪽 얘기인가 보네요. 동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아. 표준화된
일관된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받도록 노력해요. 이거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팀 내에서 해야 될 의사결정 중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 같은 경우는 같은 의미를 지니는 여러 곳의 데이터가 있을 때 생기는 혼란을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게 원본이다라고 정의하자. 그리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뜻이거든요. 어, 금융 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데이터가 복잡할 거고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라서 내부적으로 신뢰도 있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금 잘 구축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 선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리스크 시스템 관련된 그런 직무는 토스뱅크에서 채용을 하는 거였는데 요거는 조금 올려보시면 토스랑 토스뱅크가 구별되어서 이 JD가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마 음. 네네. 그게 좀 차이가 있지 조직이 않을까라고 다르네. 네네. 그렇군요. 두 음. 군데가 다 있는 상황인 거군요. 네네. 아, 여긴 또 되게 또 설명이 다르네. 이거 빨리 보고 다르네. 네. 토스뱅크 빨리 봐보겠습니다. 잠깐만. 설마 이것도 달라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군요. 지금 여기만 3개였군요.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심지어 플랫폼이랑 프로덕을 설명하긴 했지만 채용 자체는 프로덕인 것 같네요. 지금 이걸 보아하니.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프로덕 쪽, 그러니깐 각 사일로에 속하게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가 같은 뜻인 것 같고 그쪽에 함께한 업무를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빠른 제품 개발 에서도 사일로 내부의 담당 제품에 대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만들고 시스템화하는 업무를 수행해요. 제품 개발 시점으로부터 담당 사일로의 서버 개발자와 협의하여 데이터 모델에 대해 리뷰하고 데이터 분석까지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는 업무도 수행해요. 그쵸.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든 데이터로 만들면 만들어진 데이터를 내부 고객인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어떻게 전달할 거냐는 만들 때부터 의사결정이 돼야 되고 만들 때부터 의견이 전달되어서 설계에 반영되면 좋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거 네 책임이니 데이터가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판단 잘못하면 네 책임이니 좀 책임지고 해 줄래 같은 말을 아주 예쁘게 써 놨네요. 그리고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데이터 모델러로서 도메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데이터 구조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표준 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고 정교화와 웨어하우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뭐 일시적인 요청 처리로 해서 허덕이지 말고 "너 이거 종합적으로 관리 잘하고 있어야 된다." AI, RRR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다음에 "SQL 잘해야 된다." 여기는 회사에서 지금 스파크로 에어플로우랑 스파크로 데이터 처리하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음. 대용량 데이터 지표를 설계하고 분석한 경험이 있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대용량 데이터, 그러니까 이 정도 사용자의 데이터가 들어오려면 정말 많이 커질 거거든요. 제가 요렇게 만들고 싶은데 요 정도 사이즈가 아니라서 이렇게 안 쓰고 있어요. 아래도 보면 하둡, 에어플로우, SQL, 임팔라 기반이군요. 그래서 하둡 기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좋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SQL을 짤 때 그 하둡이나 임팔라가 성능이 나오는 SQL 작성 방식이 있거든요. 그냥 그게 각각의 DB의 특성이라고 본다면. 그래 갖고 요거 이해도가 있으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갖고 꼭 작성해 주세요. 이건 필수라는 뜻이군요. 어 DW 구축 경험이 있으면 좋다. 그다음에 데이터 머추리티 측면에서 해결한 문제가 있으면 좋다. 데이터 퀄리티 측면에서 해결한 방법이 있으면 좋다. 다 결국에는 회사에서 요런 관련된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오세요."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전부 데이터 퀄리티라면 아까 말했던 그 인테그리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인테그리티는 무결성, 그다음에 아까 나왔던 소스 오브 트루스, 그러니까 데이터 원본으로서 어떤 걸 신뢰할 수 있는지, 걔가 안정적으로 공급된 데이터가 맞는지, 그다음에 퀄리티라는 것도 결국엔 그런 뜻이고 요즘에는 또 데이터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브론즈, 실버, 골드 같은 등급을 만드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고런 부분들이 아마 데이터 퀄리티에서도 아마 설명이 나오지 음.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데 빨리 다른 걸 좀 보면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 개인 줄 알았더니 8 개가 돼 버리는 바람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요것 좀 빨리 보시죠. DW는 좀 궁금해져서 일부러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DW 쪽은 아까 있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 팀 쪽에 있었단 소리고, 이쪽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네, 그러네요. 데이터 하드 매코 시스템과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워크플로우 개발 및 자동 업무를 수행한다. 거버넌스 퀄리티 체크. 거버넌스라는 게 그 데이터 접근 권한, 그다음에 쓰기 읽기 권한을 뜻하는 거고요. 이게 아마 보안이랑 개인정보 보호에도 연결이 돼 있어서 이건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스파크, 그러네요. SQL 상크, 파이썬 중급 정도의 기술 역량이 필요하다. 에어플로우가 지금 메인, 에어플로우랑 스파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사실 이런 상황이면 저라면 아주 재미없는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제품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데이터를 스파크랑 에어플로우를 이용해서 내부 마트에다가 적재하고, 그 적재하는 곳에 스키마 설계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부분도 좀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일반적인 걸 쓰신 것 같네요. 이것도 그러네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음. 요것도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뱅크도 너무 궁금해요. 토스뱅크는 아예 조직 구성이 좀 다른가 봅니다,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 네. 애널리티스 엔지니어는 데이터 디비전 내에 데이터 웨어하우스 팀에 소속되어 있어요. 여기는 사일로라는 표현을 또 안 쓰나 보죠? 데이터 은행의 주요 업무인 금감원, 한국은행 등의 대외 보고서, CPC 업무 등 은행권 정보계 맡은 영역 담당해요. 아, 정말 너무 금융권스러운 단어들로 가득 차 있군요. 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 왜냐면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 조직이면은 국가들이랑 데이터 통계 교류에 대한 업무도 수행하는 게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될 거라서 음.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데이터 카탈로그 시스템, 태블로 연동 업무와 같은 전세 관련 툴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태블로를 사용하는군요. 음. 전사 차원의 공통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이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요. 토스는 에어플로우를 썼는데 이건 여기는 뭘 쓰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 전사 차원의 마트 표준을 정의 개발하고 데이터 퀄리티를 관리해요.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 전사 차원의 마트 표준을 정의 개발한다는 단어가 좀 특이한데, 어떤 뜻이고 하니, 어, 데이터 자체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도메인에서 바로 사용할 정도로 추상화가 완료된 마트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원시 음. 데이터를 그대로 제공하거나 그걸 조금 정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도메인에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변경된 채 데이터가 제공될 정도가 돼야지, 그러니까 데이터 리터러시는 낮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상태임으로 만들어주면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리터러시가 올라간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방향으로 지금 쓴 거라고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합류하면 함께할 업무예요. 명확한 구조 설계, 표준 준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뭘 만들었는지 모르는 업계에서는 컨벤션이라고 부르거든요. 만드는 방식을 통일해야 돼요. 음. 만드는 방식을 통일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라는 언어가 언어 레벨에서 컨벤션을 통일해 버렸어요. 그래서 고를 작성하는 사람들은 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작성하거든요. 근데 그건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표준이, 지금 저만 해도 겪는 문제인데, 지금 4 명이 네이밍 컨벤션이 달라서 한 데이터 갖다가 이름을 4번 바꿔서 써져 있는 상태예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다 그거 뜯어 고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4 명만 해도 그런데 제대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면, 여기도 지금 너무 당연히 그런 난장판은 다 진작에 많이 겪었을 거고, 지키려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만 경우 유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정합성 검증, 이 부분이 좀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 이쪽에서 5분 집계 평균 만들었고 이쪽에서 15분 집계 평균 만들었는데, 둘로 만들어진 하루치 썸이 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물론 그거보다 더 음. 고도화된 얘기들에 대한 데이터 관리로서의 정합성을 얘기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데이터 관련 업무 중 비효율적이거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표준화해요. 당연합니다. 아마 똑같은 지표를 지금 토스 정도 된다고 하면 못해도 15번에서 150번 정도는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하지 말자고 계속 관리를 하는 상황이겠죠? 데이터 분석가나 각 여신, 수신, 카드 스쿼드의 금융권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이것도 너무 금융권스러운 단어네요. 여신, 수신, 카드 모두가 다 금융권에 사용하는 어떤 어 분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저거 제가 까먹었네요. 그리고 업무 관련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하며 최적의 데이터 처리 방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요. 이거 최적의 데이터 처리 방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왜 해야 되냐면 그 데이터를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 방법을 제안해야 된다라는 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 업무의 주요 개념을 정확하고 쉽게 정의하고 네. 데이터 요구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리하는 역량 더하기 데이터 구조를 디자인하는 역량이 필요하네요. 이게 그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역량이라는 게 개발자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획자가 이게 있어야 돼요. 기획자가 이게 없으면 개발자랑 같이 기획 업무를 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역량을 갖추고 있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도메인에 있는 사람 모두도 이 데이터 구조를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만 소통하기 수월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데이터 리스터러시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데이터 매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공감이 좀 갑니다. 이걸로 구현하지 않으면 아마 업무 리소스 비효율이 엄청날 거고 아마 여기는 클라우드도 있겠지만 아마 개인정보 업로드가 가능한 시점이 작년인가 올해부터였기 때문에 꽤 많은 리소스가 온프람으로 있는데 이관 중이거나 이관을 아직은 안 하고 있거나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고 하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임팔라, 파이스파크, 에어플로우, 파이썬인 이 데이터 개발 환경을 꽤 오랫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SQL 활용 능력이 높아야 하며 효율적이고 가독성을 고려한 정돈된 데이터로 작성이 가능해야 해요. 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SQL이 조금 길게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위드문 그러니까 그 뭐지? 개별 임시 테이블로 뺀 다음에 쿼리를 작성하는 거 말고 그 from 안에 네스티드로 작성할 수도 있거든요. 그 안에로 작성해서. 근데 한두 개는 그래 일시적으로 작성할 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게 쪼끔 많아지기 시작하면 바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SQL에서 지적하는 문제고 이게 그러니까 선언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기도 해요. 그래 갖고 이거 SQL을 가독성 있게 작성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어 모르겠네요. 토스 정도 되는 리소스 투입이면 사실 진즉에 자체 데이터 핸들링 언어 정도를 DSL 정도로 작성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에 해당되는 다른 언어를 선택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력서는 임팩트, 마트, 구축 똑같고 여기는 좀 다르네요. 데이터를 다루는 엔지니어는 어때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뭐 멘트가 엄청 많네요. 폭풍 성장은 그럴 수 있고 여기는 뛰어난 곳에 성장할 수 있다. 엔지니어가 이건 쪼금 걱정되는 멘트가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엔지니어링 스킬도 기를 수 있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최적화할 일 많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은 조직에서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으면 SQL 쪼끔만 대충 짰다가는 너무 큰일 납니다. 비용이랑 시간에 대한 효율 차이가 많이 나서 처음부터 효율적으로 짜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해 갖고 어설픈 조직 규모에서 겪었던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는 많이 고생해야 될 걸이라는 뜻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애가 사실 어 제가 미리 예상을 하고 껐나 봅니다. 데이터 애널리티스 리드 채용이 있어 갖고 '아 이거는 한번 읽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벌써 시간이 라이브긴 하지만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슬슬 마무리하는 멘트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봤던 내용들 가지고 감상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 팀장님 어떠셨나요? 네. 데이터 엔지니어 쪽 JD 보면은 항상 좀 어지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일단 이 기술, 정도면 제품, 굉장히 필요 심플해요. 역량이 예. 네. 그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네네. 등장하는 이런 기술명이나 뭐 필요한 역량 이런 게 너무 다양하니까. 네. 음음음. 그래서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엔지니어 쪽의 JD를 보면은. 네. 용어가 인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일단 저런 걸 다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을 찾는다는 얘기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 분들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네.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데이터 관련 직군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R 사용자 우대한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서 좀 아쉽다. 물론 엔지니어긴 하지만. 예. 그래서 뭐 요즘 세상에 무슨 언어 쓰는지가 뭐 대수겠냐마는 그래도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예전에는 그래도 간간히 보였는데 변기에서 쓰는 정도는 했었는데 이 변기도 안 한다. 그런 네 아 점이 보였고. 그쵸, 네. 그쵸. 예. 뭐 지금 JD에서는 사실 R이 보일 여지가 없긴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네. 뭐 예예예. 업무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토스가 UX UI가 좀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음음음. 토스 이 커리어 페이지는 되게 통일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오픈 AI 그 커리어 페이지 볼 때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런 툴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그런 구성 같은 건 되게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정작 JD의 문장들이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음. 느끼셨겠지만 같은 단어도 의미가 여기저기 다르게 쓰이기도 하고 또 같은 단어가 어디서는 영문으로 쓰이고 어디는 한글로 쓰이고 뭐 이런 것. 네, 그래서 음음음. 어투는 맞춰준 것 같은데 어미 정도 뭐 해요 이런 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토스에서 만든 내부적으로 쓰는 보이스톤 메이커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문장을 쓰고 나면 거기에 넣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장을 좀 음. 토스의 톤으로 바꿔주는 그런 도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음. 그러니까 결국에 각자 쓰고 이 보이스톤 메이커 한번 돌려서 나온 걸 여기다가 넣은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어미는 같지만 그런 문장의 구성 방식이 좀 다르다. 물론 쉽진 않겠죠. 너무 다양한 조직에서 뽑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정리되면 훨씬 더 좋겠다. 근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이 정도 해주는 게 어디냐는 생각 들어요. 아까 박 박사도 얘기했는데 이 정도라도 좀 읽힐 수 있게 써주는 것도 대단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JD 쓰는 방식도 토스가 많이 선도한다고 들었는데, 그죠? 예. 이렇게 좀 친절한 문장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기훈 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우선 이제 지원자의 입장에서 정말 '감사한 JD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오. 커피챗 같은 경우도 저렇게 대놓고 "우리 입사 지원자 여기고 여기로 이제 연락을 주면은 지원하기 전에 미리 커피챗 해볼 수 있어."라는 것을 이제 명시해 놨다는 게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력서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적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블렛 포인트로 정리를 해준 것이 사실 이력서에 내가 한 프로젝트를 어떤 맞아요.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 할까가 굉장히 고민일 텐데 고러한 고민을 좀 덜어주는 JD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러네요. 이력서에 쓸데없는 거 안 써도 되겠네요. 네. 요청하는 바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뭐 두 가지가 모두 달성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력서를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큰 리소스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깐 채용하는 쓸데없는 거 안 사람 보고 싶은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로만 몇 명이 와서 그중에 선택했으면 좋겠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채용 제의들을 쓰면 맞는 사람이 오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막상 그 몇 명 중에 보려고 하면 '어 왜 쓴 거랑 좀 다르지?' 약간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음. 그 써져 있는 걸 갖고 기대를 갖고 봤는데 그건 아니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깐 이 채용 리소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 그리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도 '고걸 잘 어필해야 되는구나.'가 돼야만 서로 이제 합이 좀 맞는 상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뭐지? 채용하는 사람 쪽에서 또 무슨 장점이 있냐면 고거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거 이 사람은 안 썼기 때문에 뭐 버리는 거야.'라고 했을 때 그게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가지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놓고 뭘 써야 될지는 모르는 상태? 써 놓기가 쉽지가 않은 그 항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했듯이 그런 메트릭을 봐야겠음이라는 내부합의랑 의사결정, 최종 결정 등등이 다 동작해야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 저거 하는 거 좋네요 역시. 하지만 수행하기 어려운 일처럼 보여서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저는 뭐 저의 소감을 좀 잠깐 얘기해 보자면 뭐 헤드분이 새로 오셔 갖고 뭔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려고 여기저기 지금 알아보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우선 1차로 들었던 것 같고요. 쪼금 아쉬운 지점은 '토스의 데이터 조직만 봤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고거는 쪼금 아쉬운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저러하다 보니 되게 엔지니어 쪽 얘기를 많이 듣게 됐는데 엔지니어 쪽 업무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몇 가지를 봐서는. 도구의 선택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거에 대한 챌린지는 지금은 안 하는 상태인 것 같고 대신 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바탕으로 현업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빨리 적응하기를 쪼금 더 집중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어 모르겠네요. 그게 저한텐 아마 회사의 단계에 따라 좀 의사결정이 다르게 이루어지겠죠? 그 정도 사이즈의 회사가 제가 한번 겪어볼 수 있려나라는 생각은 늘 들지만 '그쯤까지 간다면 비슷한 의사결정 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요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죄송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답변 쓰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방송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반짝이는 별님, KK님, JS10님, JS10님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군요. 제가 보느라 바빠서 죄송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안 써주신 들어주시기만 하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지금 요 콘텐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올릭은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